자, 이게 이번 달 8월 달의 퍼포먼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진하죠.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8월 달 다우지수가 3.4% 마이너스. 그 다음에 S&P 500이 4.0% 마이너스. 나스닥이 5.3% 마이너스. 예, 3, 4, 5, 3, 4, 5. 3, 4, 5인데요. 이번 8월에 이게 플러스 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뭐, 이거 뭐, 일단은 약세 끝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9월도 별로 안 좋아요, 9월도. 통계상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그,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는요, 약간의 시장의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월 때 또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게 9월 달에 또 금리 결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현재는 동결입니다만 여러 가지 또 뭐 가까워지면 아마 제 기억에 9월 19일, 20일로 알고 있는데 가까워지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9월도 큰 기대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보시고. 하지만 여러분 시장에 장이 빠지면서 한 가지 일조한 게 있죠.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인데요. 전체 11개 업종에 대해서 웬만한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은 오버솔드, 예, 과매도 건이죠. 과매도권. 그 다음에 소재, 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까지 모두 중립 많이 빠져 있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불과 7월, 6월만 해도요, 대부분 다 예, 과매수, 과매수권에서 과매수권. 근데 이게 이제 과매수권, 오비죠. 오버보트였는데, 올해 오버소드 바뀐 게 아닌가 해서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그나마 시장에 대한, 약간의 냉각 가져온 게 아닌가. 좀 식은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은 요건데요. 9월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년, 노란색이 50년 이후, 파란색이 20년, 최근 20년, 그 다음에 녹색이 과거 10년. 요거 보지 마시고 보시면요. 똑같이 지금 보시면 8월 때 약간 부진했는데 9월은 더 부진합니다. 예.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이죠. 음, 마이너스권. 예, 굉장히 좀 답답한 양상이 9월까지 이어진다. 라고 좀 보시면 통계 물론 통계입니다만 통계도 얼추 맞죠. 잘 맞지 않습니까? 사실 9월도 별로 뭐가 없어요. 아마 이런 양상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가 뭐 힘을 잃었으니 막 얘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힘 빠지면 뭐 빅테크에 대한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금리가 계속 금리가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 또 10년물이 계속 4.2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이게 빠져야지만 빅테크는 그냥 올라오거든요. 이게 좀 빠지면 좋은데 아직까지 빠질 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역시 그 다음에 올해처럼 많이 급등하도 똑같은 거냐? 똑같이요. 올해 여러분도 혹시 1월 달에 얼마나 올라온 줄 아세요? 1월 달에 S&P 5 지수가 기억 못 하시죠? 예, 6% 올랐어요. 6%. 한 달 동안에. 1월 한 달 동안에요. 지수가 6%가 올랐어요. 6%가. 올라갔다 쭉 기억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5% 이상 올라온 해에도 1월 달에 올라온 해에도 역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재미가 없더라. 예.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은 재미가 없는 걸로 보인다. 예. 물론 이게 통계인데 통계가 제가 볼 때는 한 8, 90% 맞아요 또. 맞으니까 잘 보시면 좋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통계 안 갖고 오는데 이런 통계는 맞더라.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건데요. 이거 8월 들어서 두 번째 2일 연속 올라온 거. 첫 번째 이틀 long 상승이 나왔다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월요일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번 달에요. 이게 없었으면요. 8월 달에 그냥 이틀 long 상승이 없는 원래 끝나는데 그러면 어떤 기록이었습니까? 2002년 4월 이후에 첫 번째 나왔던 기록이었다. 예. 모든 월에는 대부분 다 이틀 상승이 있습니다. 이틀 연, 3일 연속 나오는데 이번 8월 정말 재미없었던 한 달이 아니었나. 그죠? 근데 이번엔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아지는 거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인데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중국 뭐 첫 번째 디플레이션.
디플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가 지금 마이너스죠. 물가가 거의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플레이션 빠지게 되면요, 뭐가 왕이냐? 달러가 왕이에요. 돈이 왕. 물론 달러 그 유연하죠. 중국이가 유연하죠. 돈이 왕이에요. 돈이 왕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돈이 안 나와요, 주머니에서. 왜냐면 물가가 빠지니까 다음날 사면 물가 더 빠질 건데 물건 안 사죠. 그러니까 최악이 간다, 최악으로. 인플레이션 저리 가라가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갑이 닫히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뽑히겠다는 게 중국의 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돈이 있다가도 다음날 만약에 물건이 빠질 것 같으면 돈 안 쓰시겠죠? 해서 현금이 주머니에 쏙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경제가 거의 망가진다. 어떤 최악으로 간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중국 하도 많이 말씀하셔갖고 약간 정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볼만한 거. 두 번째 중국 문제는요. 하필이면 8월부터 침체가 오는데 중국이에요. 중국 전체 GDP의 어떤 최첨단 산업이 17% 차지합니다. 17%. 그 다음에 부동산 20%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게 전기차예요. 전기차하고 혹은 배터리 쪽인데, 이렇게 40% 커져 있다가 갑자기 급락해요. 8월달에 들어가고. 역시 부동산 역시 갑자기 급락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8월 달에 뭔가 중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은가 싶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이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마이너스 약 22%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다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 8월부터 굉장히 악화되는 중국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좀 더 이렇게 하락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독재도 있죠. 독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가장 큰 문제 부동산. 1번은 부동산. 물론 제가 본 거. 1번 부동산. 2번은 뭐냐면요. 더 이상 중국은 세계 공장이 아니다. 나가는 거죠. 어디로? 인도로. 아마 폭스콘 나가죠. 폭스콘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수가 좋아야 되는 내수는 좀 이따 제가 다른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수. 여러 가지 어떤 실제 자기들이 자국민이 좀 소비가 일어나면 좋은데 좀 이따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나왔던 중국의 공장이 더 이상 세계 공장이 아니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수가 죽어 있다는 거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어찌 문제를 풀지를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중국 문제는요. 이거죠. 지금 어떤 거냐면요. 중국의 현재 지금 보시고 있는 요 파란색이 뭐냐면요. 중국 개인의 어떤 서비스. 뭐냐면요.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박스 오피스,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인 어떤 소비를 일으키는 건데 어디에 소비가 일어나냐? 서비스에 일어나는 서비스에. 예. 그러니까 물건을 막 실제 어떤 굿즈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행 가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 보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이 보통 연초에 많이 가거든요. 저기 많이 쓰거든요. 서비스 비용을. 근데 썼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 원래 노란색이 최근 6년치의 평균가입니다. 딱 보시면 똑같이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올해는요. 서비스가 더 많이 커졌어요.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굿즈를 매수하는 게 상품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만 약간의 젊은 분들 그다음에 지갑이 얇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어떤 큰 물건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하기 때문에 약간씩 소비의 패턴이 바뀌는 건데 이게 많이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이 원하고 있는 어떤 제품을 매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전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요.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여행 가거나 이런 약간의 영화 보거나 이런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갑이 얇은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예, 주식도 매우 부진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요 파란색이 뭐냐면요. 현재 지금 향후 12개월치 포워드 PR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포워드 PR이 평균값이 20년 평균값이 12죠. 10인데 지금 11입니다. 11. 지금요. 20년 평균치보다 못해요.
PER이.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부진한 거기 때문에 에, 주식도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중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탈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딱히 중국에 대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자꾸 중국 다루냐 하는 건데 중국 다루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기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어려지지 않겠습니까? 중국 여러 가지로 수입 수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마치 한국도 따라가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떤 중국에 대해서 어, 깊이 팔 일은 없습니다만 약게라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중국은 더 이상 투자를 하기에는 좀 멀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AMTD 홀딩스인데요. 요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빈페스트 먼저 볼 건데 빈페스트가요. 1899억 달러 시총이요. 시총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가 1112억 달러 시총이요. 디즈니가 1539억 달러. 이겼죠. 뭐가요? 빈페스트가. 디즈니가 졌어요. 디즈니가. 졌어요. 여기는 디즈니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양상은 많이 봤죠. 예전에 그 뭐였죠. 리비안도 뭐 GM 이겼다, 뭐 포드 이겼다 엄청 얘기했죠. 근데 다시 원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양상이 다 보이는 것들은요. 이런 기사를 보시면 좋아요. 작년 이맘때 4천억 달러까지 갔던 시가총액 4천억 달러 갔던 기업이 있었는데 뭐였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AMTD 홀딩스였다. 네, 차트를 볼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죠. 작년 8월에 갔죠. 얼마까지 갔냐? 2,500달러, 2,500달러까지. 2,500달러 주가가요. 여기 10달러대, 20달러대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 얼마냐? 6.08까지 내려왔죠. 6달러대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금방 내려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는요, 말도 못하게 취급받고 했죠. 물론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들어볼게요. 이 심볼에 HKD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홍콩 달러를 오인했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어,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심볼에 HKD가 나오는데 HKD가 홍콩 달러였다고 오인하는 분 누가 있을까? 이건 뭐 그냥 핑계 아닌가 싶고, 그러면 AMT 홀딩스가 돈을 못 번다는 다 알고 있죠. 다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왜 매매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500달러에 취급받고 하는 이 분들의 심리가 뭡니까? 심리가 뭐예요? 뭡니까? 설마 나 아니겠다. 나는 물리지 않겠지. 난 아니겠지. 이 최고점에 살 사람이 난 아니겠지. 물릴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 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왜냐면 2,500 하시면은 난 2,600에 팔고 나올 거야. 예. 난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식 어디 책에도요. 느낌으로 투자하는 느낌으로 어떤 촉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어떤 게임의 일종이고 그냥 뭔가 뭐죠? 그냥 투기죠, 투기. 치고받고 하는 투기죠. 나만 아니면 돼라고. 그런 약간의 어, 설마 나을까? 고점에 물린 사람이?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자기만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어떤 차트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빈페스트가요. 돈 못 버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왜 살까요? 지금 막 80달러, 9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한 달 전에 10달러 단 주식이 7배 올라왔어, 7배가. 이거 왜 삽니까? 나는 80달러 사갖고 90 팔고 나올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생각.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안 만만하죠. 여러분들은 아예 이거를 가지 않는 게 정답이다. 안 하면 안 물리잖아요. 근데 물리거든요. 근데 물리면 이분이 다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 AT 홀딩스가 돈 못 버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안 돼요. 왜 썼어요? 물으면 나는 안 빠져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절대 미국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고요. 빈페스트 같이 보였습니다. 차트. 이거죠, 현재. 이겁니다. 90, 93가 같이 갔죠. 고점이 94까지 갔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적정 주가가요. 이거 한 10달러 이하거든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누군가 매매한 거 아닙니까? 판 거죠. 이분 왜 했을까요? 자기는 94에 사갖고 뭐 95에 팔 수도 있겠죠. 쩐뛰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그럼 여기에 뭐 펀드멘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게임하듯이 하는 거죠. 그럼 차라리 게임 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돈을 잃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을 잃거든요. 빈패스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봤어요. 그 여러 가지 유튜브 봤는데, 뭐, 빈패스를 어떻게 매매했다, 돈 벌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딱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 매매에 대한 승리를 한번 똑같이 이런 종목을 매매해갖고, 한번 세 번만 더 벌어봐라. 세 번만. 딱 세 번만 더 벌어봐라. 반드시 물려요. 반드시. 반드시 물리죠. 그러면 아마 번 거에 몇 배를 토할 수 있죠. 토해낼 수 있죠. 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제가 아침에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사는 100번, 1000번 낫지가 왜 건드냈으니까 같이 볼까요? 그렇게 짜게 보이는 모닝스타가 제시한 목표 적정 주가입니다. 페어밸류가 뭐냐면요. 페어밸류가 446달러였다. 적정 주가가요. 엔비디아 적정 주가가. 여러분들 이게 뭐 필수 베이스 종목 아닙니다. 성장주 대표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450달러 가까운 적정 주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주가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실적을 감안해갖고 쥐어짜듯 제시한 게 이 주가이기 때문에 페어밸류가 446인데 뭐가 무섭죠? 무섭게 하나도 없죠. 이런 종목이 훨씬 나은 게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론 지루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짜릿해 이거 짜릿해 얼마 짜릿합니까? 쭉쭉 올라가 금방 뭐 순식간에 뭐 100만 원 벌고 내가 투자한 금액에 얼마를 벌죠. 금방 끝나고. 근데 이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물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물릴 경우를. 증거가 물리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도 못하는 고통이 전해지거든요. 하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